홈플러스가 무너졌습니다. 7조 2천억 원에 팔렸던 대한민국 2위 대형마트가 10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거예요. 같은 시기 550억에 팔린 아웃백은 3천억짜리 회사가 되었고 1100억에 팔린 버거킹은 맥도날드를 추월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어느 아웃도어 브랜드는 사모펀드 손에서 1조 원이 넘는 가치로 팔려나갔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운명을 갈랐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패한 쪽부터 볼게요. 홈플러스는 2015년에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손에 넘어갔습니다. 인수가 7조 2천억 원, 한국 기업 인수 역사상 최대 금액이었어요.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돈 대부분이 빚이었다는 겁니다. 이자만 매년 수천억 원씩 나갔으니 회사가 아무리 장사해도 이자 갚기에 허덕였죠. 펀드가 쓴 방법이 뭐냐면 자기 건물 팔고 그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거였어요. 내 집 팔고 월세 사는 꼴이죠. 당장 현금은 생기지만 매달 임대료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쿠팡이 급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마트 자체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끼리 마트 가서 장 보는 게 일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가락 몇 번 누르면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2025년 3월에 결국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금 2조 5천억 원을 날렸고 직원 9,000명 일자리가 흔들리게 됐어요. 중소납품업체 중에는 수백억 원 떼이게 된 곳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보험 쪽에서도 쓴맛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에 어느 사모펀드가 MG손해보험을 인수했거든요. 당시 손해보험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커 보였고 MG손해보험은 중견보험사로서 개선 여지가 많아 보였어요. 펀드 측은 경영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하고 시장 점유율 높여서 기업 가치 끌어올릴 자신이 있었죠.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가격 경쟁 속에서 중견보험사가 입지 넓히기가 쉽지 않았어요. 경영 효율화를 시도했지만 손해율 개선과 신규 고객 확보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로 보험사들 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인수 후 보험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업황 자체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기대했던 실적 개선에 실패했어요. 브랜드 가치 높이고 매각 차익 남기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런데요, 정반대 결과를 낸 곳들이 있습니다. 네파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는 아웃도어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등산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스페이스, 코오롱 스포츠 같은 브랜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죠. 어느 사모펀드가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파는 1973년에 설립된 국내 1세대 아웃도어 브랜드였어요. 역사와 기술력은 있었지만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죠. 사모펀드는 여기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는 지금 이 브랜드를 제대로 키우면 대박이다. 이런 확신으로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펀드가 뭘 했느냐? 브랜드를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탈바꿈시켰어요. 전국 주요 상권에 매장을 대폭 늘렸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제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공격적인 광고와 스포츠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죠. 이 모든 전략이 아웃도어 시장 성장과 맞물리면서 시너지를 낸 겁니다. 2016년 사모펀드는 네파를 효성 TNC에 매각했어요.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투자 기간 동안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킨 결과였죠. 효성 TNC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브랜드를 확보한 것이고 펀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거둔 것이니 서로 이득인 거래였습니다. 아웃백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이 대세였잖아요. 주말마다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다 2010년대 들어 트렌드가 확 바뀌었습니다. 큰 레스토랑보다 작은 맛집, 혼밥 문화, 배달 음식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베니건스는 2016년에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 아웃백도 2014년에 34개 매장을 한꺼번에 닫았습니다. 2016년에 국내 사모펀드가 550억에 인수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음식업 경험도 없는 놈들이 뭘 안다고 샀냐? 이랬죠. 그런데 이 펀드가 기막힌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테이크를 배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스테이크를 배달시켜 먹는다고? 그런데 이게 터졌습니다. 배달 전용 매장까지 만들었어요. 손님 앉을 자리 없이 주방만 있는 매장이죠. 임대료는 확 줄이고 배달에만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배달 수요가 폭발했고 아웃백은 오히려 전성기를 맞았어요. 영업이익이 25억에서 237억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2021년에 BHC한테 약 3천억 원에 매각했으니 550억에 사서 5배 넘게 번 겁니다. 사라질 뻔한 브랜드가 패밀리 레스토랑 중 가장 잘 나가는 곳이 됐어요. 2024년 기준 매출 4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버거킹도 비슷한 궤적이에요. 원래 두산이 운영했는데 30년 동안 매장이 130개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기간 맥도날드는 400개가 넘었거든요. 두산 입장에서 버거킹은 곁다리 사업이었어요. 중공업이 본업인데 햄버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2012년에 국내 사모펀드가 1,1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뭐라 했겠어요? 사모펀드가 샀으니 버거킹 끝났다 이랬죠. 그런데 이 펀드가 외식업 전문 경영인을 데려와서 판을 바꿨습니다.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배달 서비스를 일찍 시작하고 할인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밀었어요. 매장이 130개에서 236개로 늘었고 매출은 2,800억까지 올랐습니다. 적자였던 회사가 100억 원대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4년 뒤인 2016년에 홍콩계 사모펀드한테 2,100억에 팔았어요. 2배 수익이죠.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해서 지금은 매장이 530개가 넘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에서 맥도날드 매장 수를 추월했어요. 버거킹이 맥도날드보다 매장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없거든요. 한국이 그중 하나가 된 겁니다. 재미있는 건 버거킹을 인수한 홍콩계 펀드가 한국에서 배운 노하우를 일본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일본 버거킹을 억 원 정도에 사서 매장을 300개 넘게 늘렸습니다. 2025년 11월에 미국 투자은행한테 7,500억 원에 팔았어요. 100억에 사서 7,500억이니 75배 수익이죠. 공차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만 밀크티 브랜드인데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매장 126개, 매출 207억 원짜리 작은 음료 체인이었어요. 2014년에 국내 사모펀드가 공차 코리아 지분 65%를 약 340원에 인수했습니다. 이 펀드가 대담한 짓을 했어요. 한국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보고 2017년에 아예 대만 본사까지 인수해버린 거죠. 자회사가 모회사를 집어삼킨 겁니다. 본사를 손에 넣으니 일본, 동남아 등 다른 나라 사업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 본사 눈치 안 보고 한국 시장에 맞는 메뉴를 마음대로 낼 수 있게 됐어요. 매장이 126개에서 1200개로 10배 가까이 늘었고 매출도 270억에서 200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 사모펀드한테 3,500억 원에 팔았어요. 총 투자 원금이 약 560억에서 600억 원 수준이었으니 5배가 넘는 수익이죠. 이 사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재에 실렸습니다. 아시아 프랜차이즈 성공 사례로 연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과가 갈리는 걸까요? 같은 사모펀드인데 말이에요.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잡았어요.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할 때 네파를 샀고 배달 문화가 뜰 때 아웃백이 배달을 시작했죠. 버거킹과 공차도 시장이 성장하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는 온라인 쇼핑에 밀려 쪼그라드는 대형마트 시장이었고 MG손해보험은 업황 자체가 나빠지는 시기였어요.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네파는 역사와 기술력이 있었지만 묻혀 있었고 아웃백과 버거킹은 제대로 운영만 하면 성장할 여지가 있었어요. 공차는 한국을 넘어 글로벌로 뻗을 가능성이 있었죠.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네파는 브랜드 리뉴얼하고 유통망 확대하고 마케팅에 투자했어요. 아웃백은 배달이라는 채널을 열었고 버거킹은 전문 경영인 데려와서 가맹점 확장했습니다. 공차는 본사까지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넓혔죠.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한 겁니다. 적정 가격에 샀어요. 버거킹 1,100억, 아웃백 550억, 공차 340억이에요. 반면 홈플러스는 7조 2천억이죠. 비싸게 사면 빚이 많아지고 빚이 많으면 이자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곳들은 정반대였어요. 홈플러스는 줄어드는 시장에서 7조가 넘는 빚을 지고 시작했고 MG손해보험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규제까지 강화되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했고 계획은 있었지만 시행이 안 됐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모펀드가 뭔지 제대로 알아야 이 이야기가 이해되거든요.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은행 적금이나 일반 펀드는 누구나 들 수 있으니 공모라 하고 사모는 수억 원 이상 넣을 수 있는 큰 손들이나 국민연금 같은 기관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거예요. 주식 몇 주 사는 게 아니라 경영권 자체를 가져오는 거죠. 핵심은 자기 돈만으로 안 산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을 빚으로 채워요. 1조짜리 회사 사는데 자기 돈 3천억, 나머지는 빌려오는 식이죠. 빚을 끼면 더 큰 회사도 살 수 있고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빚은 그대로인데 내 몫은 커지니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 빚은 인수된 회사가 장사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잘 버는 회사를 좋아하는 거죠. 음식 회사가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명품은 안 사도 점심은 먹고 커피는 마시거든요.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드무니 이자 갚기에 안정적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더 좋아요. 직접 요리 안 해도 돈이 들어오거든요. 가맹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잖아요. 매장 800개면 800곳에서 매달 돈이 꽂히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부담은 가맹점주가 지고 본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거죠. 한류 덕분에 해외 진출 가능성도 커요. 공차가 한국에서 키워서 일본, 동남아로 나갔고 설빙도 해외 진출 중이잖아요. K푸드가 K팝처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국내에서 키워서 해외로 가져가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어두운 면도 있어요. 5년에서 7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하니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비용 줄인다고 재료 품질이나 양을 손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은 입에 넣는 것이라 바로 티가 나거든요. 패티가 얇아졌다, 양이 줄었다, 맛이 달라졌다. 소비자가 곧장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사모펀드한테 팔리는 회사들은 대개 원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잘 나가는 회사는 굳이 안 팔거든요. 어려우니까 파는 겁니다. 아웃백도 위기였고 버거킹도 30년 정체 상태였어요. 네파도 브랜드 가치가 묻혀 있었죠. 사모펀드가 망하게 한 게 아니라 어려웠던 회사를 산 거예요. 2025년 12월 현재 사모펀드 손 거친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버거킹, 공차, 아웃백, 설빙, BHC, 맘스터치, 노랑통닭, 메가커피, 런던 베이글 뮤지엄까지 주말에 뭘 시켜 먹든 사모펀드 돈 들어간 곳일 확률이 높아요. 아침에 베이글 먹고 점심에 버거킹 가고 오후에 군차 마시고 저녁에 치킨 시키면 하루 종일 사모펀드 음식만 드시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모펀드가 회사 사면 무조건 안 좋아진다는 건 거짓입니다. 네파는 1조 원 넘는 가치로 매각됐고 버거킹은 맥도날드를 추월했고 아웃백은 죽다 살아났고 공차는 세계적 브랜드가 됐어요. 반면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MG손해보험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건 명확합니다. 타이밍, 시장 분석, 실행력, 그리고 적정 가격이에요. 성장하는 시장에서 잠재력 있는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서 제대로 키운 곳은 성공했고 쪼그라드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서 자산 팔기에 급급한 곳은 실패한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점 맛이 달라졌다 느껴지면 사모펀드 탓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가 원래 어땠는지, 인수 후에 뭐가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위기에 빠진 회사가 새 주인 만나 살아난 경우일 수도 있고 물론 반대일 수도 있죠. 결국 소비자 선택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맛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